네, 안녕하세요. 마을관리협동조합 갈등관리 교육을 맡게 된 한국간마센터의 김미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마을조합의 어떤 갈등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교육의 내용은 주요하게 갈등관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요한 여튼 본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실제로 갈등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등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자에서 보시면 칡덩쿨 또 등나무 이런 덩쿨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이 사람들 간의 서로의 어떤 견해나 주장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그죠? 그 과정에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우리가 갈등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기본적인 본질들이 있는데요. 갈등 발생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먼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갈등들이 실제로 개인이나 집단 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적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갈등의 어떤 증상들이 부정적으로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부정적으로는 뭐 생산성이 감퇴한다든지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이 갈등을 통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집단이 양극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는 협력적인 소통을 위해서 상호의 관심사들이 충분하게 공개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 집단 간의 어떤 이해와 의사소통의 수준들이 증대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갈등 없는 조직은 없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이해관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안에서 실제로 어떤 갈등들이 생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로 한번 유형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 갈등인데요. 사건이나 자료, 언행에 대한 사실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과정에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조합이 이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조합 사업에 대한 해석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폐쇄적일수록 조합에 대한 오해가 증폭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운영하실 때 보다 더 개방적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공개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인데, 한정된 자원이나 지위, 그다음에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빈번하고 크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유이죠. 왜냐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떤 자원들이 조직 안에 사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자원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튼 할 수 있어요. 구성원들이. 실제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제대로 잘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집행단인 이사장님들, 그다음에 이사님들은 자원 배분을 하실 때 특별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어떤 자원 배분, 분배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의 원칙과 기준들을 사전에 마련하셔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자원들을 잘 공정하게 배분하시는 것이 이해관계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구조적인 갈등인데요. 왜곡된 제도나 관행 관습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방법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총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 다르셔서 실제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를 왜 해야 돼? 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혹은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때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런 어떤 조직의 어떤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조직의 구조나 기구 속에서 충분하게 소통해야 될 것들이 소통되지 않아서 여튼 문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여튼 문화로 자리 잡아 버리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갈등으로 여튼 표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 관계상의 갈등인데요. 불신, 오해, 편견 등 상호관계의 이상으로 생겨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실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실 텐데 그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들이 여튼 만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잘 풀리는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소통과 관계 형성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부의 구성원들하고의 소통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로를 또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실제로 소홀하게 되면 이런 관계상에서 오는 갈등들을 어떤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그다음에 각자의 또 선입견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여튼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가치 갈등인데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그다음에 세대, 정치관, 종교, 문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이 다양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종교,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뭔가 정치색을 띠거나 그러한 정치색들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조직 안에서 종교에 대한 발언들을 잘못했을 때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들을 서로 잘 인정할 수 있는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사실 상황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텐데요. 아마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튼 예방이라고 봅니다. 네, 갈등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조합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로 조직을 설립하신다면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내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운영 원칙,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 등을 사전에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칙들을 만드실 때에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소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갈등 해결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그 갈등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들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이권이 집중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들이 첨예하게 어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조직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사전에 갈등이 예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진짜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조합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들이 사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알아차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소통 통로들을 잘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런 불평과 불만 혹은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관리위원회를 실제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위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주민 간의 갈등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첫 번째는 조합의 갈등 예방을 위한 자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들을 여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갈등 해결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들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해결 능력들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획하고 지원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갈등에 대한 다양한 예방과 관련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역할들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진행되지만 여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이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참여해서 중재나 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만드셨을 때 초기에는 우리가 너무 소통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윈윈의 방법이죠.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고무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잘 선택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죠.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많이 또 우리가 선택되는 방법인데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혹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고립하거나 또는 권력 있는 제3자의 의뢰를 하는 거. 특히 행정을 등에 업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의 어떤 힘을 등에 업어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어떤 갈등을 해결하면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이 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승리인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지는 방법인데 사실은 가장 멍청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가장 빈번하게 선택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둘 다 지는 방법은 조직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갈등 관리에 대한 전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도 항상 고려하면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갈등의 해소가 반드시 뭔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관리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해야 할까요? 갈등을 다룰 때 이런 7가지의 것들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갈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갈등을 다루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갈등 당사자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꼭 가지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피하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곪기 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지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나 여튼 확인하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여섯 번째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꼬레꼬레짝 예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야기가 더 확장되어서 갈등이 해결되기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7번째는 복수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요. 갈등이 개인적으로 생겼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지 않을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은 서로 간의 갈등이 실제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들을 통해서 조정하시는 것도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집단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가 파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갈등 해결의 원칙들을 먼저 합의하고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상황들이 계속되면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죠. 네, 두 집단 간의 조정 작업들을 하는 것은 사실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들을 먼저 합의하고 갈등을 조정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의견들을 잘 조정하고 협상을 하시되 중재자가 있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한쪽 그룹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가 상대편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편이 또 이야기를 중재자가 또 듣고 그 얘기를 또 상대편에게 전달하고 이런 상황들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오해의 소지들이 훨씬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함께 만나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여튼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중재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중재자에게 조정에 대한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권한이 없이 갈등을 여튼 관리하면 갈등이 잘 관리되지도 않고 과정 안에서 협상이나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중재자에게 조정 권한을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조합과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중재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파악되는 시점에 재빨리 개입을 하셔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여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의 중재가 여튼 필요하게 될 텐데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갈등 조정에 대한 단계들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수립하셔서 장기적이고 천천히 어떤 계획하에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조직이 발전하는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와 바람 이소무화 이야기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해와 바람이 서로 여튼 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그네가 많은 옷을 겹쳐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누가 먼저 벗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했죠. 바람은 더 세게 불어서 그 사람이 옷을 벗게 만들려고 했고, 따뜻한 태양은 그 따뜻함을 통해서 나그네의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었다. 그래서 나그네는 결국에는 스스로 코트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튼 이런 아주 간단한 사실 우화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갈등 관리의 아주 핵심적인 방법들을 사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갈등들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언제나 여튼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갈등의 과정 안에서 어떤 그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정말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